안녕하세요. 요 책을 펼치셔야 돼요. 요 책을 펼치셔야 되는데, 요게 사연이 이제, 요 교과서 있죠. 교과서, 310페이지 보시면은, 교과서 310페이지 찾았나요? 여기가 3장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그렇죠? 요게 법률이 7월 17일자로 손이 봐졌고, 시행령이 요게 작년 12월 달 나온 책이잖아요. 모든 연말에 책이 나오는데, 그때는 대통령령이 안 들어가는 상태예요. 우리 시험이 법률과 대통령령, 그 다음에 이제 시행규칙, 이렇게 해서 세 개가, 원래는 시행규칙은 안 나오는데 공법은 나와요. 그건 조문이 너무 많은 거라. 그래서 지난달에 대통령령이 나왔어요. 지난달에. 그래서 대통령령을 넣어서 7월달 개정된 거 반영해서 교재를 다시 쓴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를 해서 좋을 게 아니고, 그냥 뭐 프린트해서 뭐 허옇게 해서 줘봐야 의미도 없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310페이지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저 거시기 무엇이냐, 건축법 앞에까지 404페이지 있죠. 그거를 통으로 쫙 잘라내고 요 책을 거기다 싹 끼워 넣으면 되는데, 그럼 또 뭐 그렇게 되는 거야. 얘가 일리 들어가면 된다 이 말이야. 알겠죠? 그렇게 해서 끼워 놓고 시험장 갈 때까지 보셔야 된다. 안 붙여놓고 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 별책 추록 있죠, 추록. 요거는 잊어먹었다가 또 달라. 이거 여러분 명단 체크했죠? 잊어먹었다가 해서 또 안 준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왜냐면 돈 받은 거 아니잖아요. 공짜로 줬는데 이거 전체 제약한데 한 450만 들었어요. 이거 여러분 주는 게 다 내가 하나 하고 내 책 팔아먹는데 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이 책하고 똑같이 편집했잖아요. 색깔조차도 안 다르게 똑같이. 그거 교과서 편집한 사람은 다 돈 주고 다시 편집을 시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10월달까 시험장 갈 때까지 보셔야 되고, 내가 볼 때 크게 사고가 없으면 아마 이 법은 더 이상 개정 안 될 거예요. 7월 17일자까지 반영했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요거는 아마 시험장 갈 때까지 여러분들이 아마 더 이상 개정돼가지고 뭐 애를 먹는다든가 그런 일이 없을 것이고, 그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한두 달 전에 벌써 서점에 깔린 공법 기출문제나 문제집이 있지요. 걔들은 이거 반영 안 했다는 얘기예요. 시행령이고 뭐가 반영 안 한 거다 하는 거. 그래서 2차 기출문제나 문제집은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라는 거. 책을 다시 사야 되고 어설프게 공부하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지금 이걸 또 반영 다 해가지고 기출문제를 다 여기 맞춰 손을 봤어요. 도시정비법.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중으로 책이 나올 것 같은데 2차도. 그래서 공법도 싹 손을. 그래서 제가 대상포진이 빨리 안 났죠. 진짜 이거 제가 강의 끝나고 집에 가면 한 12시부터 앉아서 이걸 다시 하고 다시 교과서 썼으니까 문제 싹 손보고,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겨우 살아났다는 거. 요 책 나오고. 310페이지 보면은 법 이름이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이라고 이거 들어봤잖아요. 뉴스 많이 나옵니다. 강남에 뭐 재건축, 반포 재건축하고, 그 다음에 어디 재개발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다 이 법이에요. 그래서 목동 아파트 재건축 대상이다. 훅 뛰다가 장관이 한마디 했지요.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하겠다고 난리 났지요. 그러니까 꼬랑지 내리고, 나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대요, 자기는. 참나 웃겨서. 그래서 그 얘네들이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그 유명한 재개발 재건축이 바로 우리 여기서. 그래서 제가 볼 때 지난주에 배운 도시개발법은 시험용 법이고 합격하고 공인중개사가 돼도 도움이 안 된다는, 아무짝에도. 그런데 오늘 배우는 것은 실질적으로 도움된다는 거.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할 때 내가 이거 재건축 아파트를 사고 팔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분양을 몇 개나 받는지 하는 것들 다 여기서 나오니까 객관식이 6개가 나오는데
객관식 문제를 맞추는 것은 서너 개 정도에서 기대치를 맞추고 그 대신 나중에 대비해서 공부를 좀 이렇게 찬찬히 좀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 합격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얘가 조금 필요성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지난주에 여러분 언론 보도 보셨나요? 국토교통부에서 그 시험을 상대평가로 받은 걸로 작업을 다 했다. 공청회도 다 했는데, 그 왜 그러냐면 현재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너무 많이 배출했다고. 그래서 막 압력을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나쁜 사람들이에요. 내가 볼 때는 다 나빠요. 관료들도 그렇고. 왜냐하면 미국은 변호사가 우리나라하고 달라요. 출세가 아니라 주별로 뽑아요. 주별로. LA 관련된 주에서만 해도 25,000명이 뽑아요. 미국은 자격증을 따기 쉽게 만들어 놓고 자기들끼리 엄청나게 경쟁 붙여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유리해지잖아요. 그래서 상대평가를 가버리면 평균 60이 아니고 등수를 뽑기 때문에 정말 엄청난 양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나이 40 넘은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불리한 시험이 바로 이 시험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문제가, 왜 기존의 중개업자를 보호를 해야 되냐고, 소비자를 측면에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변호사들이 중개업자 시장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예를 한 2, 3년 둘 것이다라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간다는 얘기는 올해부터도 작년보다도 문제가 조금 더 어렵게 나올 거라는 거. 그래서 조금 공부를 지금부터 다부지게 하셔야 돼요. 근데 어제 부천 가니까 우리 목동 사람들이 부천 또 특강 듣고 뭐 하는 거 보니까 어차피 여기 등록했으니까 공짜로 한 번 더 듣는 건데 그거 괜찮거든요. 왜? 일요일날 노는 것보다 수업 한 번 듣는 게 훨 나아요. 어차피 7개월은 내 인생 없다 생각하셔야 돼요. 올해 좀 다부지게 하셔야 돼요. 다부지게. 너무 겁전다 월요일부터. 아니, 그래, 당연히 너무 확 합격을 안 시킬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과목이 주로 쭉쭉쭉 얽어놓은 과목이 공법이에요, 공법. 그러니까 이런 개정도 많이 되고 그러는데, 아들이 점수가 고득점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그럼 막 집에서 혼자 하고, 막 이렇게 대충 인터넷 하는 사람들은 되게 힘들어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꼭 앉아서 하루에 2시간씩 복습하시고, 용어 310페이지, 용어 있죠, 용어. 용어 정의가 꼭 하나 나올 것이다. 해놓고, 자, 한 장 넘어가. 일단 이 책에 뭐가 있는지 봐야 되니까 314페이지를 보면은 그 제2절에서 정비 기본 계획, 정비 계획, 정비 구역 지정이란 말이 있죠. 그래서 요 1번 밑에 2번에 도시및 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이란 게 있죠. 객관식 문제를 풀 때 요거는 요 주제에 대한 문제구나 하고 풀면서 틀리기라도 해야 되지. 약간 뭔지도 모르고 1차 모의고사 점수 뭐 40점 나왔다고 너무 잘난 체하지 마시라는 거. 나 석 달 공부했는데 40점 웬일이냐. 1차 모의고사는 선생님들이 사기 양양 차원에서 주는 거예요. 실전 그렇게 나올 리가 만무하죠. 그래서 2차 3차부터 제 실력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짜는 게 정비 기본계획. 자, 한 장 넘어가면, 두 장 넘어가면, 자, 318페이지가 정비 계획 수립 및 정비 구역 지정이라는 거 있죠. 일단 머릿속에 이 법은 또 묘하게요. 재개발 재건축 절차법이잖아요. 여러분 저 재개발 재건축 진행되는 절차 궁금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걸 떠나서 중개업자잖아요. 손님이 와서 물어볼 때 손님을 일단 모르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순서 뒤바뀌라도 뭐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순서 바뀐 줄 모르거든, 손님은. 정비계획 짜서 정비기본계획 짜거든요 라고 해도 몰라요. 그 대신 그런 단어가 나오면 있어 보이잖아요. 자, 오늘 하는 게 무슨 법이요? 법 제목부터 외우세요. 법 제목부터 외우셔야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고 해서 옛날에 재건축 재개발 관련된 걸 하나로 통합한 거예요. 원래 재개발 따로, 재건축 따로, 도시환경정비사업 다 따로였고 법이 이 법으로 딱. 그래서 요 법에 따라서 재개발, 재건축한다라고 하면 서울시에서는요 10년짜리로 제일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먼저 짠다는 거. 자, 정비 기본계획 제일 먼저. 그러니까 단어가 익숙해지지 않으면
그 주제 객관식 문제 풀 생각하지 마요. 공부의 선우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막 알맹이 어려운 내용을 아는 게 다가 아니고 단어부터 용어부터 내 입에 나와야 돼요. 정비 기본계획이라고 하고 그의 위치를 딱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접근하면 한도 없는데 쉽게 공부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일 먼저 짜는 게 무슨 계획? 정비 기본계획. 요거를 이제 10년짜리로 딱 짜요. 그리고 한 5년 좀 있다가 손볼 것이다. 자연스럽게 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는 각 구별로 거기에 맞춰서 정비 계획이라는 걸 짜는 거예요. 그 다음 나머지 시장 운수는 정비 계획 직접 짜가지고 구역 지정하고. 그래서 이 두 개 계획 중에 어디가 먼저? 정비 기본 계획. 그 다음에 정비 계획. 그 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정비 구역을 지정하는데 단어가 어려워서 그렇지 쉽게 말하면 재개발 구역, 재건축 구역이다 이 말이에요. 재개발 구역, 재건축. 그러면 시험은 주로 재개발 쪽에서 나오던 시험은 주로 나머지 시행자, 시행 방식만 물어보고 절차 물어보잖아요. 절차. 그러면 재개발 사업에 대한 다음 절차 중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재건축은 조금 약간 논리적으로 재개발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그게 지금 여기까지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수립. 여기서 합쳐서 한 문제 정도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요. 쭉 넘어가면 별별 제도를 다 새로 만들었더라고 보니까.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요. 넘어가면 이제 잡다한 거 위주로 돼 있어요, 이제. 그리고 푸는 것까지. 자, 그 다음에 334페이지로 가보면, 정비구역 안에 행위제한이라고 있나요? 우리가 왜, 여러분요, 머릿속에, 여러분들 저 책을 보면 집중 잘 안 되죠? 당연하죠. 집중하다 멍 때리고, 그러죠? 봐도 뭔 말인지 모르겠고 또 넘겨도 다 지나간 게 기억이 안 나잖아요. 진짜 내가 10분 이해해요. 그러니까 일단 술, 담배 하지 마시고 앞으로. 왜냐하면 내가 고시 공부를 하니까 몸에 해로운 거 부정적인 거 하지 말아야 돼요. 그잖아요. 내 공부에 방해되는 요소들은 끊어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자절로 내가 볼 때 건강도 좋아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지난주에 도시개발구역 배웠잖아요. 지난주에는 배운 게 아파트 상가 건물 지을 땅 조성하는 도시개발법을 배웠고, 오늘 배우는 것은 그 외 수용 방식으로 조성된 땅은 경쟁 입찰로 공급한다. 그러죠. 삼택지 1공장은 추첨한다 할 때 그 땅을 공급받은 건설회사 등이 거기다가 아파트 짓고 상가 건물 업무시설 지어서 분양을 했을 거 아니에요. 걔들이 오래되면 철거해야 되잖아. 걔들이 오래되면 철거해서 하는 게 정비사업이거든요. 그러면 개발구역이 묶였던 정비구역이 묶였던 일대를 불도저 밀고 철거한다는 공통적이에요. 그러면 정비구역 묶였는데 개발구역 묶였는데 또 건물 새로 짓고 용도 바꾸고 땅 쪼개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똑같이 행위제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배운 거하고요 똑같아요. 맨 밑에 허가 예외 있지요. 야도 똑같아요. 그래서 둘 중에 문제 잘못 풀어도 똑같은 문제가 돼요. 약간 진짜 털끝만큼의 차이가 하나 있는데 그 차이는 지금 얘기해봐야 인식도 못하니까 일단 똑같다. 그러면 보세요. 자, 정비구역 묶여서 우리 동네가 재개발한다, 재건축한다가 묶였어요. 달동네 묶이는 거하고는 별로 여러분 실무할 일이 없을 거예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그러면 정비구역이 묶이고 난 다음에 참 그럴 일은 없겠는데 법참 웃기잖아요. 저 오른쪽에 저 334페이지 하단에 비닐하우스, 양잠, 고추건조장, 버섯재배사, 종묘해양장, 퇴비장, 탈곡장이란 말 나오죠. 아니 야가 뭐요? 노된 아파트 단지, 노된 단독주택 철거한 사업 아니요. 어디다 무슨 탈곡을 한다 그래요. 퇴비장을 하고. 법 정말 성의 없이 만들지 않았어요? 내가 볼 때는 그 이해는 건물이 있어도 노후 불리한 건물이 있어야 된다니까. 도시개발법은 이해해. 농림지역이나 관리지역을 밀고 대지로 바꾸는 사업이니까. 그러죠? 그냥 성의 없이 법 만드는 거예요, 나쁜 놈들. 그리고 요걸 한번 하고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비구역 안에 관상용 종목의 임시식재는 허가 받고 안 받고? 지난주에 했잖아요. 경작지 안에서 임시식재 하는 것은 허가를
받고. 그러죠? 아니, 맨 위험해. 여러분, 거기까지만 가면 그 밑에 거는 보이질 않아요. 오른쪽 페이지 위에 박스 있지요? 그 계속 보다가 딱 멈추고 물어본 거거든. 탈곡장 하다가. 그 위험 있지요?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 정비구역 안에서 할 때 허가 받고 안 받고? 안 받고요. 예? 그러면 경작지 안에서 할 때는 허가 받고. 지난주에도 이렇게 대답했잖아요. 똑같이. 눈 표정이. 지난주에 저 기억 안 나요. 그런 대답하는. 다시 한번. 어저께 뉴스에 지난주에 그 농지 가진 사람들을 경상도 어디에 막 갈아엎고 나무 심는다는 뉴스 보셨어요? 막 자기 농작물 다 엎어버리고 나무 심는 거. 그러니까 법적으로 어찌 할 길이 없다고. 이게 우리 개발행위 허가는 또 다르잖아요. 개발행위가 집 짓고 물건 쌓고 토토토 할 때 나무 심고 베어내는 거 허가 대상 아니거든. 그러니까 군청에서도 저건 우리가 어쩔 수 없다고. 자기 땅에 배추 갈아엎고 나무 심는다는데 우리 어쩌라고. 나무 심는 건 금지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왜 나무 심겠어요? 보상금 많이 받으려고. 그 일대가 뭐 들어선다고 하니까. 산업 안지하고 들어선다니까. 그러니까 멀쩡한, 근데 농민들이 그 법을 알았을까? 누가 얘기했을까요? 나무 팔아먹는 업자들. 나무 팔아먹는 놈들 찾아다니는 거예요. 나무 심으라고. 그게다 속닥속닥. 배추값보다 10배 받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 나무 뭐 제대로 된 거 심고서요? 대충 심어 놓지. 감정평가로 오늘 맞춰가지고. 그래서 보상금 더 받으려고. 그런데 개발구역이나 정비구역 묶이죠. 그래, 나무 심는 것도 못해. 허가 받아야 돼요. 달라요, 조금. 자, 일단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정비구역 안에 관상용 중목 임시식재 심는다. 허가 받고 안 받고? 안 받고. 경작지 안에서 할 때는 받고. 일단 대답하면서 대화 좀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면 337페이지가 정비사업 시행 방법 있나요? 우리 정비사업 종류가 3가지 있잖아요. 이 3가지 사업을 요렇게 하세요, 요렇게 법이 정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장 넘어가면은 다음 페이지에 또 정비사업 시행자가 있지요. 이건 또 얘네들이 하는 거네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으로다가 이 법을 안 정해 놓으면 중구난방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으로다가 좋다. 이 사업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누가 하라고 딱 정해 놓은 거예요. 이 부분은 100% 시험 나옵니다. 안 나올 수 없고 간혹 있죠. 별 그리고 난리 났어요. 뭘 새삼 지금 또 별 그린다고. 간혹 1차 개론 있죠. 개론에서도 이런 거 써먹는 거예요. 개론 문제, 도시정비법,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거 100% 한 문제 나옵니다. 나오게 돼 있어요. 부동산 특질 중 가장 중요한 게 재개발, 재건축 쪽으로 가는 거거든. 자, 그 다음 쭉 넘어가면은 쫙 넘겨요. 347페이지를 보면은 조합 설립이 나오나요? 조합 추진위원회? 그래서 그 유명한 재개발, 재건축 조합 만드는 게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가 나오고 조합 만들고 그러면 구분 소유자들이나 주택 가진 사람들 동의 받아야 되겠죠. 그 동의 받는 게 이제 쭉 해서 오늘 나오는 동의는 동의의 참맛, 다양한 사내 진미를 다 볼 수 있다는 거. 여한 없이 동의를 공부해 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지난주에 배운 동의는 동의도 아니다는 거. 자, 쫙 넘어가요. 쫙 넘어가면 이 재개발, 재건축 조합 관련된 문제는 무궁무진하게 낼 수 있다는 거. 참 이거 진짜. 자, 그 다음에 369페이지 가시면은 거기 제목이 뭐라고 됐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요. 예를 들어서 구역 지정했죠. 그러면 정비구역 안에 정비사업이 종류가 3가지가 있어요. 자,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 이따 이제 자세히 또 할 거니까. 일단 용어가 낯선 것이 익숙해야 되니까. 익숙하고 난 다음에 외워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사업을 할 때 조합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죠? 조합을 먼저 만들고 조합 이름으로 사업 시행계획서를 만든다. 이 말이에요. 시행계획서 만들어서 시군구에 가서 인가를 받는 거거든. 시장운수 등에 가서. 그러면 여기에 이제 조합인 설립 인가라는 게 조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조합을 먼저 만들고 봐요. 머릿속에 조합이라는 게 비영리 공익 법인 권리와 의무 능력의 주체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사람이 태어나야 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이 생겨야 법률행위를 할 거 아니야. 그러죠? 그렇게 사람이 이전 태아는 뱃속에는 태아는 사람이여 아니여? 그런 고민을 진지하게 성찰해보지 않고 생리상학적으로 그런 영혼을 고민해보지 않고 살았잖아요. 우리는 뱃속에 있는 태아를 사람으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 그러잖아요. 사람으로 안 보면 태아 낙태해서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냐 없냐 아주 골치 아프다니까 일단. 그래서 우리 민법은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된다라고 되어 있거든. 마찬가지로 자연인들이 있지만 법인이라고 하는 조합이 있어야지만이 야가 시행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 단체 만들어서 단체 대표 뽑아서 하면 그 조합의 대표가 한 행위는 조합원들 개별로 귀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정비구역 지정에서 조합을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조합을 먼저 만들고 조합 이름으로 만드는 게 시행계획서라는 얘기예요. 그럼 지난주에는 실시계획, 여는 시행계획. 그래서 시장문수 저 인가를 받는 것, 사업시행 인가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실무에서. 그래서 사업시행 인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그야말로 아파트 지어도 좋다는 건축 허가를 받은 거예요. 이게 제일 어렵거든요. 이게 뇌물 쓰고 막 이렇게 우리나라는 뇌물이 없는데 딴 나라 가면 뇌물을 주고 해요. 뇌물 주고 뭐 국회의원 때 뭐 공짜 돈으로 왔다 갔다 하고 이거 다 외국에서는 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조합을 만들고 조합 이름으로 시행 계획 만들어서 관청에 가서 인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아파트 지어 좋다라는 적법 절차 끝난 거예요. 이때 막 이게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사업 시행 인가 받으려면 조합을 먼저 만든다. 그 다음에 쭉 또 넘어가요. 쭉 넘어가면 자 이제 뭐 잡다한 시행인가 관련된 잡다한 법적 내용들이 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큰 뼈다구는 이제 뭐냐 이제 가보는데 자 이건 또 뭐 양이 이렇게 많아져서 388페이지로 가는 거예요. 자 388페이지 하단에 관리처분계획 나오나요? 그러면 이제 시행계획 인가 신청하면 시장문수 등이 인가 고시 해주거든요. 그러면 그 밑에 분양 공고라는 말 나오잖아요. 사업시 인가 떨어지면 120일 내 통지하고 분양 신청하라고 공고한다 이 말이에요. 며칠 내? 자 그럼 120일 내 조합원 여러분 분양 신청하세요라고 통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분양 신청 기간을 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오른쪽에 보니까 분양 신청 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짧게는 30일, 길게는 자잘한 걸 자꾸 떠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지금 줄 치면 이따가 줄 칠 게 없잖아요. 아깝잖아요. 좀 내두세요. 함부로 이렇게 줄 치지 말고 줄 치는 것도 각종 승낙을 받고 하세요. 그래서 분양 신청은 짧게는 며칠, 길게는 며칠 연장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조합원들이 이렇게 분양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그 기간에 안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손실 보상 청산회를 해요. 돈 주고 이제 가자고 이렇게. 그래서 분양 신청을 다 받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분양 신청이 끝나면 드디어 만드는 게 관리 처분 계획이라고 그 유명한 계획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재건축 재개발은 무조건 나와야 되거든.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합에서는 사업 시행 인가가 먼저, 관리 처분 인가가 먼저. 그렇지. 그걸 왜 대답을 안 하고 그래요? 대답 좀 해라. 진짜 착하잖아요.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모든 인간을 대신해서 벌 받고 가신 거 아니요? 난 야가 그런 느낌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 저쪽에 졸았죠? 야란 맞아요. 저쪽에 대답 안 하죠? 야가 또 대답해야 돼. 야가 모든 짐을 다 지고 갑니다. 나중에 학교 때 파티하면 너 노래 한번 해라. 나 아무나 안 시키는데 너 그러 저 총무 해라. 총무. 그렇지. 자 그러면 사업 시에 인가를 받고 분양 신청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만드는 게 뭐라고? 관리처분 인가 떨어지고 철거가 들어가는 거야. 철거 시기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 만들어서 이것도 인가를 받고 또 시장 문수 등에게 가서 이렇게 해서 공사 들어간다 이 말이요. 철거. 언제 철거한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쭉 넘어가면 397페이지를 가세요. 397페이지를 가보면 5번 중간에 건축물에 철거 있지요. 1번에 1. 사업 시행자는 관리처분계에 인가받은 후에 기존 건축물을 철거해야 한다. 언제 철거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도 시험이지만 이런 아주 기본적인 얘기들 같아도요. 막상 이 강의실 벗어나서 얘기하려고 그러면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이걸로 내 걸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면 떠드는 거예요. 그래야 되지. 공인중개사가 될 건데 시험 문제도 풀어야 되지만은 관리처분 인가 떨어지고 철거 공사하는구나. 이렇게. 자, 그러면서 이제 쭉 넘기는 거예요, 또. 그러면 공사 도중에는 뭐 특별할 거 없을 거 아니에요. 402페이지 중간에 공사할 때는 좋지. 준공인가란 말 나오죠. 그럼 이제 공사가 다 완료됐다. 그러면 시장군수 등이 아닌 조합은 시장군수 등한테 가서 준공인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공사 끝났네, 그러죠? 다 끝났지, 그럼 준공. 다 이제 네 거 내 거 줘야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쭉, 자, 404페이지 하단을 보면은 이전고시라고 있나요? 이전고시 등 소유권 이전 옆에 가로치고 분양 처분이라고 합니다. 써놓으세요. 3분의 1번 소유권의 이전이라고 되잖아요. 그 제목 옆에다가 가로치고 분양 처분이라고 한번 써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지어가지고 이거 네 거요 해주는 거요. 그걸 포장해서 뭐라고? 분양 처분. 왜 재건축 아파트 분양 받잖아요. 물론 이때 분양이라는 의미는 소유권 넘긴 딸 때 아파트 당첨 받아서 분양. 이거 원래 옛날에 재개발할 때 분양 처분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왜 소유권 이전이라고 바꿨냐면은 일반 분양 받는 거하고 법적 성질이 다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소유권을 옛날에 있던 집을 제공했으니까 새로 지은 집으로 소유권 넘겨줄게 라는 용어로 바꿨을 뿐이지 그거는 어려운 얘기고 쉽게 말해서 새 아파트 지은 아파트 다시 나한테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훨씬 와닿잖아요. 분양 처분이라는 게. 옛날에 막 구분이 썼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한 장 넘어가면은 어디 가냐 406페이지 하단에 청산금 나오나요? 그러니까 이제 공사 완료돼 가지고 시장운수 등에게 준공인가 받고 자,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그러죠. 그 다음 이게 분양 처분이라고 했잖아 이게. 그러니까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는 게 청산 아니야. 청산금 소멸시효 몇 년? 왜? 공법이니까 여기다 나오겠지 뭐. 똑같아요. 그러니까 청산 이 안에서 모든 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 안에서. 그러니까 시험에서 재개발 재건축은 안 내는데 절차 쪽에는 재개발 사업에 대한 다음 절차로 박스 처리해놓고 화살표 띠디디디 또는 기억니언들이 5개 만들어 놓고 절차 제대로 된 거 골라봐라 엮은 거 골라봐라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정비 기본계획 짜서 구체적으로 몇 프로 용적률 등의 정비계획 짜가지고 구역 지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해서 조합 만들어야 되겠죠. 조합 설립 그 다음에 사업 시행 인가 분양 신청 관리처분 인가 공사 철거 그 다음에 준공 그 다음에 이전고시 청산 이 흐름을 자꾸 잡는 거예요. 그리고 막 무한 반복해서 떠들면서 용어를 나한테 익숙해 놓으면 자격증을 따도 그 용어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공법 이 많은 양 중에 용어가 기억이 나야 하는 법은 뭐냐 이 3장하고 주택법 있죠 주택법 그 두 그 두 개가 가장 와닿습니다. 아파트가 70% 넘으니까 아파트 관련된 거 이 두 개 법이라니까요. 나머지는 뭐 이전보다 아무 문제 없는데 자 다시 앞으로 가서 자 310페이지를 보는 겁니다. 자 용어 정의에서 2번에 정비사업이란 나오나요? 자 보세요. 이제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 기반 시설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 계량 건설하는 다음 사업 말한다. 자 1번 줄쳐요. 무슨 사업? 주거 환경을 개선. 2번은 재개발. 3번은 해서 일단 정비사업 종류 몇 가지? 그렇지. 세 가지라고 대답하는 속에서 벌써 이 머릿속에는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요.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 작년까지만 해도 정비사업이 6개거든요. 그 6개였으니까 개념을 묻는 문제 나올 수 있잖아요. 지금은 3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거 올리시면 못 내지. 그러니까 오른쪽처럼 저런 식으로 내는 거예요. 박스에 개념 던져놓고 얼렁뚱땅 대충 지문 5개 만들어가지고 이 사업이 뭐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 물어볼 때 개론해서 오히려 써먹는데 주로 다시 왼쪽으로 오면 거기서 재개발, 재건축 있죠? 그걸 서로 바꾸는 게 제일 잘 나와요. 그리고 이것저것 용어 섞어가지고. 자, 1번부터 다시 왼쪽으로 와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 나오죠? 이거 왜 우리 여러분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나오면 험한 얘기 다 나온다. 저 달동네 이런 거 미는 사업이다.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지난 얼마 전에 왜 드디어 나오던데? 노원구 상계동에 백사마을 드디어 정비계획 짜서 한다고. 그 얘기 한번 했잖아요. 상계동에, 노원구 상계동에 그 달동네 엄청난 동네 있다고. 텔레비에 연탄 올릴 때 그거 나오고 하는 게 거기서 찍어요. 그 6.25 때 피 나온 사람들 있죠? 상계동 그 산등성이에 자기들이 운막 짓고 사는 거예요. 거리 하다가 벽돌 지역 이렇게 해가 지금까지 사는 거예요. 엄청나요. 그러니까 올라가지도 못해 사람들이. 그냥 그게 연탄 차가 못 올라가니까 연탄 사람 손으로 올려야 된다니까. 연탄 뗍니다 아직도. 난 백사마을이라고 해서 처음에 백사 있죠, 백사. 선비가 과거 보러 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호롱불이 튀어있길래 갔더니 교교한 여자가 달빛 따라해서 이 이쁜 여자가 혼자 앉아있어 힘들고, 낭자 이러시면 안 되는데 이거 하룻밤 자도 되겠냐? 들으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아침에 숨이 답답해서 깨보니까 칭칭 목을 감고 있고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다 주고 갔는데 어디서 종소리가 나가지고 뱀 풀고 억울하다 도망가 사는 거 아니야? 그 책 본 거 아니야, 우리? 까치가 그 종을 그 오대산 상원사 종 쳐가지고 사는 거 아니야? 우리 남편 원수를 못 갖고 하면서 뱀이 도망가고, 오다가 그 까치 새끼 잡아먹으려 하는 뱀을 죽여준 거 아니야, 선비가. 그 남편이 했던 거지. 책을 하도 안 읽으니까 대화가 안 되네. 나는 그 백사, 뱀인 줄 알았어요. 뱀이 그 동네 살아서 백사마을, 아니야. 산 104번지였던 거예요. 집원이 산 104번지, 노원구 상계동에. 그래서 산이니까 임야란 얘기 아니야. 임야에다가 산을 깎아서 하도 오래 살아놓으니까 어떻게 철거할 수도 없는 거야. 국가 땅인데. 거기 지금 사업한다고 뉴스 나오던데? 관심이 없네, 관심이. 그게 이제 그 서울시하고 노원구에서는 정비계획 수립해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착수하기로 이렇게 나오더라고. 지금 뉴스 이제 나오는데요. 2년 전에 거기 사는 사람의 그 주택, 그 입주권 딱지를 사겠다고 되냐고 나한테 상담하러 온 사람이 있었어요. 걔는 진짜 부동산에 내가 천재적인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대신 그건 사도 되는데 법적으로 아마 땅에 대한 소유권은 없을 것이다. 그러면 장기 임대주택이 나오거든요. 새 집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거는 국가 땅이기 때문에 땅에 대한 권리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취득시효 이런 거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는 주기적으로 그 땅에서 무단으로 사는 사람에 대해서 계고장을 남기는 이유가 시효 중단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다 법적으로. 법적 다 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달동네 그 미는 험한 사업이다 이렇게 깔고 들어가면 훨씬 이해하기 좋아요. 보세요.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한대요.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한 것도 아니야. 극히 열악하대. 그 연탄도 못 올라간다 이렇게. 그러면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하는 것도 아니고 과도하게 밀집하는. 이 어찌 험한 얘기 다 나옵니까? 봐요. 나 같은 도시 저소득 주민들이 집단으로 이렇게 일단 나 같은이라고 넣어놓으면 잘 외워진다니까. 그러죠? 기반시설이 열악하다고 극히 열악하다고. 극히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 이렇게 말 한번 해보는 게 10번 눈으로 보는 것보다 100번 나아요. 이 험한 얘기 다 들어가는 사업이요. 그래서 그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거나 그러면서 이제 6개를 3개로 압축을 했으니 다른 개념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주거 환경 관리 사업이 있었거든. 그걸 여기다 통합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개념 밑에 단독 동그라미, 다세대 동그라미 단독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기반 시설과 공동 이용 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 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이 사업을 주거환경 관리 사업하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나눠 있었는데 이걸 딱 합쳐버린 거예요. 자, 그럼 객관식에서 지문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도시 저소득 주민들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블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하고 있다라고 가거나 단독 다수대가 밀집한 지역에서 기반 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 환경 개선하고 그러면 무슨 사업? 주거 환경을 개선한 사람이다. 이 단어가 자꾸 떠들어야 돼요.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 그러면 이 머릿속에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우리 머릿속에 여기서 사는 사람들이 도시 저소득 주민들이 집단으로 거주하잖아요. 저소득 주민들이 띄엄띄엄이 하는 거 집단으로 스스로 이 사업을 할 역량이 될까 안 될까? 그러니까 항상 머릿속에는 조합이 사업 시행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시군구에서 하거나 주택공사 등이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조합이 나오면 안 됩니다. 자, 일단 이 정도. 그 다음 재개발 보면은 기반시설이 양호화되어 열악하고 노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거나 그 다음 상업지역 동그라미하고 공업지역 동그라미 등에서 도시기능 회복, 상권 활성화 등 위에 도시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말이에요. 지금 나오는 게 무슨 사업? 재개발 사업 아닙니까? 자, 이 재개발 사업은 원뿌리를 생각해야 돼요. 그럼 쉬워요. 원뿌리가 종류가 주택 재개발, 도심 재개발, 공장 재개발이었어요. 원래 재개발이. 원래는 몇 가지? 세 가지. 옛날에 막 이거 시험 내고 난리 났었는데 시절이 다 갔네. 주택 재개발이 바로 정형적인 개념.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 개선인데 옆에 상업지역, 공업지역 나왔죠. 요게 도심 재개발이 바로 재래시장이나 재래시장과 철거하는 재개발이었거든. 그러니까 상업지역에서 하는 거 아니야. 노공장 철거하는 거. 공업지역. 그래서 이 재개발하고 옛날에는 재개발하고 도시환경 정비 사업으로 나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 통합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택 재개발, 상가 재개발, 공장 재개발 다 합쳐서 뭐라고? 재개발. 그러니까 이 재개발은 사업을 할 때 조합을 만드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는 나중에 뭘 지어줄까요? 주택을 지어주고 관리처분 계획으로 그러면 OX? 상가도 지어야지. 공장도 지어야지. 그럼 주택만 지어주고 그러면 X지.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은 기반시설이 양호하고 노블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동그라미 해야 돼요. 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한대요. 자, 뭐가 밀집하고 있대요? 노후불량한 공동주택. 자, 여기서 보세요. 보통 일반 사람들이 재개발, 재건축을 헷갈려요. 자, 재건축 있죠? 30년 넘은 아파트 단지 철거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공동주택이 밀집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재개발은 두 가지. 노후된 단독주택지 철거하거나 오래된 상가 재래시장이나 공장지역 철거하는 사업이에요. 그게 재개발. 노후된 공동주택 단지들이 있다. 재건축. 그런데 봐요. 재개발, 재건축 놓고 들어갈 때 재건축 사업은 아직 1시간 안 됐잖아요. 1시간에 맞춰서 오늘 햇빛 오자마자 첫날에 사고 쳐버렸어요. 저 자리에 있을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일리 오니까 긴장 이빠이 하시는구만. 언제 내가 내려올지 몰라서. 자, 그럼 저 휴대폰이 모든 악의 온상이에요. 그러죠? 네, 여러분 솔직히 휴대폰 저거 마음대로 100% 오픈했을 때 떳떳할 수 있어요? 모든 메시지, 카톡, 사진, 모든 거? 식구들 다 보고 주위 사람 다 봐도 괜찮겠어요? 지금이야 그러겠죠, 뭐, 이렇게 말이야. 꼭 이 질문은 뭐냐면 식당 주인한테 이 집 음식 맛있어요? 묻는 거 똑같아요. 그럼 식당 주인이 아니에요. 별로 맛없는데 그냥 구라로 팔고 있어요. 이러진 않잖아요. 당연히 떳떳하겠지만 이 모든 이게 범죄는, 모든 일은 여기서부터 발언하거나 저 자동차의 블랙박스. 이 두 개만 체크하면 모든 상황 끝납니다. 알죠, 여러분? 애들 아빠 잡는 방법. 잠잘 때 휴대폰 딱 훑어본다든가, 블랙박스 딱 보는 순간 게임 끝나요. 그러죠? 끝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주행 거리 딱딱딱 확인하면 게임 끝나지 뭐. 에?
그렇게 댕겼냐고? 나 강의하러 댕겨가지고 꼼짝도 못해요. 항상 그 시간에 거기 있어야 되잖아요. 무단으로 빵꾸를 못 내잖아요. 어느 학원에 가는지 휴강인지 아닌지 홈표 보면 다 나오잖아요. 꼼짝 못해요. 밤에 항상 수업해야 되니까. 이런 직업하고는 재개발, 재건축 놓고 볼 때 보세요. 개념에서 이 두 개, 얘는 거의 안 내요. 왜?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이 두 놈이거든. 바꿔놓는 거예요. 자, 재건축을 할 때는 지어진 지 30년 넘는 아파트, 공동주택이라 하지만 보통 아파트거든요. 철거한 사업이에요. 30년 전에 2000세대 아파트 지을 때 기반시설 갖추었었겠지요. 갖춰야지. 그러니까 시설이 어디 가지를 않아요. 건물 자체가 노후화됐을 뿐이지. 그러니까 재건축은 기반시설이 열악하다고 양호하다고. 양호하다. 그런데 노후된 단독주택지는 대대적으로 정비, 개발할 틈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계속 개별 건물만 지은 거야. 그러니까 도로나 기반시설이 열악할 수밖에 없지. 달동네는 열악한 정도가 아니잖아요. 극히 열악하다. 기반시설만 가지고도 개념은 풀려요. 그러죠? 그래서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나 같은 저소득 주민들이 집단으로 살고 또 이렇게 가면 무슨 사람? 그 다음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에 밀집하고 있거나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기능을 회복한다. 그럼 무슨 사업? 재개발. 기반시설이 양호하지만 노후불량한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 그러면 재건축. 자, 개념 가지고는 이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은 이렇게 이 정도로 미약하지만 10월 달까지 그리고 이 별책 가지고 제가 주말 좀 세게 좀 해줘야 되거든 또. 그러면 10월 달까지 계속 반복하면 딸딸딸딸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한 걸 개론에서 나오면 주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개론에 나오거든요. 개론도요 매년 달라요. 한 해 많이 나오죠 공법이. 그 다음에 좀 덜 나와. 그럼 그 다음 많이 나와요. 자, 예를 들어 재작년도에 4개 반 5개가 나왔어. 개론 문제 공법이. 그 다음에 작년에 2개인가 밖에 안 나왔어요. 그걸 올해 또 4, 5개 나온단 말이에요.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법에서 나올 때 주워 먹어야 돼요. 자, 일단 머릿속에 정비사업 종류 몇 개? 3개. 오케이. 그 다음 오른쪽에 3번에 노후 불량 건축물 있나요? 자, 여기서 이제 시험에서 노후 불량 건축물 이제 대통령령이 확정됐으니까 그러면 객관식에서요 노후 불량 건축물의 요건으로서 바르지 못한 것으로 내기보다는 자, 여기서 개념 하나 뽑고 그다음 기반시설 뽑고 막 개념을 이것저것 뽑을 때 그 중에 한 개로 써먹어요. 그러면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에서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한 장 넘기세요. 동그라미 4번 몇 개? 아, 이 넷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 노후 불량 건축물로 본다. 이래 놓고 공부를 할 때 1번. 자, 1번은 이제 통째로 한번 줄 치세요. 줄 치면서 여러분들 영혼의 안식을 찾으니까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돼 가지고 붕괴, 그 밖에 안전사고 우려가 있대요. 그러면 철거하는 게 낫잖아요. 야는 노후불량 건축물로 본다 안 본다? 그렇지 그렇지. 노후불량 건축물로 인정된다. 이렇게 하면 5. 그 다음에 2번에 뭐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건축물 중 중대한 기능적 결함을 쫙 해서 박스 또 나오잖아요. 이걸 지문 하나로 못 써먹거든. 절대로 보지 않아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서 특별시, 광역시 등등등 대도시시 조례로 정한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시도 대도시의 조례로 정한다 해놓고 맨 밑에 기역, 니은 박스 있죠? 기역, 니은 요건 2가지 다 갖추면 돼요. 기역, 주변 토지의 이용 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 환경이 뭐가 돼요? 불량한 곳에 위치하고 자, 니은 바에 건축물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이 그 드는 비용과 비교하여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될 것으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죠. 철거하는 비용보다 그로 인해서 얻는 이익이 훨씬 클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한 장 넘어가면 거기에 A, B, C 또 있죠. A, B, C 셋 중에 하나에 해당하고 그래서 걔들을 철거해서 얻는 효용이 훨씬 크다면 주변이 불량한 곳에 위치하고 노후불량 건축물 인정해서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얘기. 그러면서 여기서는 10번만 알면 돼. 10번. 해당 건축물 준공일 기준으로 몇 년까지? 40년 동그라미. 어차피 숫자 나오는 것만 나오니까.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 보강한 데 드는 비용이
자, 준공되고 최대한 쓰는 게 몇 년? 지금 예를 들어서 30한 2년 됐다. 그런데 40년까지 쓰기 위해서 보수 보강하는 돈이 600억이 들어요. 그런데 철거 후 새로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크다는 거야.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게 400억 들어요. 어디가 유리? 철거하는 게 유리하지. 자, 여기서 이제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보수 보강하는 비용이 나와요. 도대체 몇 년까지 쓸다고? 40년. 그럼 이걸 30년을 바꿔버린다. 틀린 거 고르시오 할 때. 자, 준공일 기준으로 최대한 몇 년까지 쓰려고 보수한다는 거요. 그 비용보다 철거하는 비용, 새로 짓는 게 더 싸게 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노후불량 고충을 인정해 줄게. 자, 준공해가지고 보수 보강까지 해서 만땅 마르고 닳도록 써야 되겠다. 몇 년까지? 40년. 이걸 30년을 장난치면 안 되는구나. 주의하고. 그 다음 얘하고 헷갈리게 하나 있다니까. 동그라미 4번. 도시 미관 제외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도 조례 정한 건축물에서 박스 기억 니은 있죠? 기억. 준공된 후 짧게는 몇 년? 길게는 30년 이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 기간이 지난 건축물로서 그놈이 도시 미관 제외하게 됐다. 노후화로 인해 가지고 조례로 볼 때 철거해야 되겠다라고 인정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재건축 연한이에요. 이걸 40년까지 하자 하는 얘기였거든. 자, 지금 뭐라 하냐? 준공된도 짧게는 몇 년? 길게는 이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 기간이 있다는 얘기지. 그거이 지나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20년 이상 이렇게 줬잖아요. 이거는 법령으로 주는 거야. 그러면 서울시 조례는 재건축 연한을 서울시 조례로 적용을 또 하거든. 조례는 대통령령에 적합해야 돼. 대통령령은 법률에 적합해야 되고 법률은 헌법에 적합해야 된다고. 이게 시스템이거든. 그럼 지금 박스 속에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 범위에서 시도 조례가 정한 기간이 지난 건물이면 된다 이 말이야. 서울시 조례로 준공된 지 16년이면 재건축할 수 있다고 조례 정할 수 있어 없어요? 안 된다는 얘기지. 그죠? 자, 서울시 조례로 준공된 지 35년 지나면 재건축할 수 있다라고 조례 정할 수 있을까? 안 된다는 얘기지. 20년 이상 30년 이하 요 사이에서 서울시 조례로 정한 기간이 있을 것이다. 그 기간이 지나면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조례는 지금 현재 30년 정하고 있거든. 이 범위를 40년으로 대통령령은 40년으로 확장하려고 했다 이 말이요. 거기 맞춰 조례를 40년을 바꾸라. 그래서 재건축을 이거 원래 40년이었어요. 경기 살리려고 박근혜 정부 때 30년 줄여놓은 거거든. 그럼 봐요. 자, 목동같이 67년 8년 됐다. 그러면 옛날 기준 40년 맞추면 또 10몇 년 살아야 되니까 집값이 뛸 리가 없지요. 주차도 안 되고 지하 주차장도 없잖아요. 7단지 얼마나 불편해. 그런데 이걸 30년을 줄여놨으니까 1, 2년 지나면 된다는 얘기 아니요. 그러니까 재건축 대상 돼버리지. 그러니까 막 난리 났지. 그러다 40년을 바꾼다 하고 하니까 충격가자가 툭 떨어지고 그래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법령으로는 재건축 연한을 짧게는 몇 년, 20년 길게는 이렇게 범위를 준 거야. 요 안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한 기간이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가 표준조례니까 보통 재건축 연한을 서울시에서 30년을 정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지방에서 조례 만들 때 경기도에서는 25년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25년은 너무 새 거잖아요. 아직도 너무 멀쩡하다고. 40년은 내가 봐도 무리예요. 40년 지나야 재건축한다는 얘기는 우리 큰아들 돌잔치 할 때 입주했는데 야가 40대 가지고 채웠다는 얘기는 벌써 분양받은 원 아버지는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좀 긴 것 같아요. 40년은. 그래서 30년이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주는 기간이 짧게는 몇 년? 길게는? 이하 요 범위에서 조례가 정한 기간이 있을 것이고 그 기간 지난 건축물이고 그것이 도시 미관을 제외하거나 노후화된 건물로 판정받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볼 때 아까 보수 보강해가지고 최대한 쓰겠다라고 하는 비용 나올 때는 몇 년까지 쓸 비용? 40년 만땅 쓰려고 보수 보강하는 돈하고 철거하고 새로 건설하는 데 드는 돈이 비교 형량했을 때 철거하는 게 훨씬 덜 들 수도 있잖아요. 그때도 노후불량 건축물 인정해주고
단순하게 철거 이런 비용 비교 안 해도 준공되는 짧게는 20년, 길게는 여기 이제 아파트 재건축 들어갈 때거든. 30년 이하 범위에서 요 사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시도 조례가 정한 기간이 있고 그 기간이 지난 건축물이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놈이 노후화된 건축물로 또는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는 이 기준을 통과하는데 그게 바로 안전진단 들어가는 거예요. 안전진단 결과 멀쩡하구나. 그러면 또 안 된다 이 말. 안전진단 통과해야 되는 거거든. 자, 일단 그러면 노후불량 건축 개념 나올 때 숫자 2개 말아 놓으셔요. 그 다음에 밑에 4번에 정비 기반시설 있죠. 줄치고 5번에 공동 이용시설 줄치. 이거 의외로 여러분이요 공부할 때 이런 진짜 대도 아는 거 있잖아요. 이런 구분하는 거 나와요. 내다. 그래서 정비 기반시설, 공동 이용시설 구분해봐라 하는 거거든. 근데 이게 좀만 사람으로서 납세 의무를 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신만 차리면 되는 것 같아요. 말이라고 해야지 그걸 봐요. 기반시설 아니요. 도로, 상하수도, 공원, 주차장, 지하 공동구 이런 것들은 뭐요? 정비 기반시설. 그런데 밑에 공동 이용시설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이렇게 하잖아.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 작업장, 그 다음에 박스에 기억만 일단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 세탁장, 화장실, 수도 이런 것들 있죠. 상하수도가 아니고 단지 안에 이렇게 수도들이 연결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니까. 야들은 무슨 시설? 공동 이용시설, 도로, 상하수도, 공원, 주차장, 지하 공동구 이런 것들은 정비 이런 거는 지자체나 국가가 설치하는 거지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주민들이 공동 이용 이러면 안 되지. 정비 기반시설. 그래서 머릿속에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 작업장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하셔요. 무슨 시설? 공동 이용시설. 도로, 상하수도, 공원, 주차장, 지하 공동구 이런 것들은 정비 기반시설이라고 한번 떠들어보는 게 제일 좋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9번에 토지 등 소유자 있나요? 그 시험에 토지 등 소유자 할 때 이게 왜 토지 등 소유자라는 걸 왜 법으로 주냐면 조합 만들잖아요. 시장군수구청장 사업 시행할 때 토지 등의 소유자 3분의 2 동의 얻어가지고 그러면 토지 등 소유자라고 법으로 정해놓지 않고 규정 안 해놓으면 봐요. 정비구역 안에 땅 건물 있잖아요. 노된 땅 건물의 소유자도 있지요. 소유자. 임차권자 있어 없어요? 지상권자도, 지역권자도, 전세권자도. 왜 갈수록 약해져요? 정비구역 안에 땅 건물에 유치권자 있어요? 유치권 등기해 안 해요? 왜요? 유치권은 물권이에요 아니요? 유치권은 물권이요 아니요? 아 진짜 이런 격조 있는 대화를 어디서 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지금 영혼으로 단어 툭툭 던지면서 서로 머리를 엄청 굴리고 있잖아요 지금. 굴리면서 막 하고 있잖아요 지금. 과연 6개월 전에 학원 안 나왔을 때는 이런 대화 됐을까요? 픽 하고 가버렸을 거 아니야. 손가락질 한번 하고 나한테 미친놈 그러고. 지금은 집요하게 대답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유치권은 물권이어요 아니어요? 물권이잖아요. 그럼 등기해요 안 해요? 왜요? 점유? 뭔 얘기요 또? 점유가 아니라 뭐 그럼 전세권은 점유 안 하가요? 그죠? 소유권은 뭐요? 사용 수익 처분. 사용 수익 처분하려면 점유해야지 그럼. 임차권은 뭐 점유 아닌겨? 그죠? 여러분 집 주인하고 세입자 들어왔어. 직접 점유자가 누구요? 임차인. 소유자는 점유자가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점유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유치권은 당사자가 약정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당연히 법으로다가 인정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법정 담보 물건이기 때문에 굳이 등기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점유하잖아요. 유치권의 성립 유지의 요건에 불과한 거예요. 타인의 물건, 유가정보를 점유한 자는
그 물건 유가 정권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으면 물건 유가 정권을 유치할 권리를 가진다. 그래서 점유라는 것은 유치권의 발생의 요건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건이기 때문에 물건이라 하더라도 등기 대상이 안 돼. 등기할 필요성이 없다. 등기 안 해도 그런 상황 벌어지면 당연히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의 물건이니까 유치권은 땅도 되고 건물도 되고 동산, 부동산 관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비구역 안에 유치권자도 있을 수 있지. 그죠? 그래서 유치권은 전세권, 지상권처럼 설정이란 말을 안 쓰고 성립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유치권 성립한다 안 한다 이렇게. 지상권은 설정한다 이렇게. 용어가 다 달리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죠? 그래 듣다 보면요. 그러네. 용어 다르네. 선생님들은 자기도 모르게 몸에 배 있으니까 구사를 하지만 그리고 학생들이 얘기할 때 틀리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도 모르게 배거든요. 그럼 정비구역 안에 별놈이 다 있잖아요. 점유자도 있고 소유자도 있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그다음 또 저당권자도 있잖아요. 그 개나 소나 와서 저요 하면 그러죠. 그래서 법으로 다 딱 말뚝을 하고 이 사람들만 권리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끔 시험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그러니까 9번의 박스 기억이 있죠?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두 놈은 정비구역 안에 위치한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라고 되어 있죠? 이 두 놈은 지상권자 들어가 안 들어가요? 지금 이 두 놈 아니요. 주거환경 재개발은 정비구역 안에 누가 조합원들과 권리 주장하냐? 땅 주인, 건물 주인이 아닌 지상권자까지 포함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죠? 근데 재건축으로 갔더니 재건축 사업은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지상권자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야 다르구나 이거. 이러고 나면 문제 풀린다니까. 왜 그런지 그 내면도 궁금해요? 머리 아플 텐데? 다음에 하는 게 어때요? 머리 아플 텐데 저거 혼자 저렇게 한다고 저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자기는 돈 공 던져놓고 딴 사람들 피보게 만들어놓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일단 결론은 봐요. 재건축은 정비구역 안에 건축물 가진 사람만 토지 등의 소유자 되는 거예요. 부속 토지가 있을 때만 부속 토지 소유자니까 부속 토지는 빼고 나면 봐요. 깔끔하게 건축물 소유자 아니요. 재건축 지상권자 없잖아요. 근데 재개발을 가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이 두 개 구분하셔야 돼요. 자 다시 한 번만 더 여러분 공부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론을 파고 들어가서 아는 방법이 있고 거꾸로 단순하게 외워서 문제 푸는 방법도 있어. 우리는 거꾸로 외워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다 알고 난 다음에 파고 들어가는 게 훨씬 수월합니다. 제가 고달플 것 같아서. 여러분 대지권 등기 이런 거 모르잖아요. 그거 펼쳐져야 되거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단 자 봐요. 일단 객관식은 우리 공법은 심오한 거 절대 물어보질 않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토지 등 소유자라 하면 정비구역 안에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말한다. 이렇게 낸다고. 그러면 X라는 거 알면 돼요. 야는 건축물 소유자만 들어가요. 지상권자 들어가지 않는다. 야는 지상권자 들어가야 되지. 그 대신 야는 또 시험 어떻게 내냐? 임차권 전세권으로 바꿔버려. 지상권자만 해당해요. 오케이, 요 정도만. 그 다음에 자 10번에 토지주택공사 등이란 말 나오죠. 야들은 두 놈이요. 한국 토지주택공사 동그라미, 바로 밑에 지방공사 동그라미. LH공사하고 지방공사하고 합쳐서 뭐라고? 토지주택공사 등. 우리 여기서 그냥 주택공사 등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특별하게 없고 한 장 넘어가면 자 314페이지에 정비기본계획 나오죠. 이제 찬물 한 잔 오늘 조금 길게 할 거예요. 조금 길게 할 거라는 거. 찬물 한 잔 먹고 또 달랩니다.